자, 수업을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자,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8번을 건너뛰고 9번을 했었죠? 네. 제가 이 9번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질문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딱 한 분이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이제 동영상 들으시는 분, 여기 안 계시네요. 자, 그분이 질문했던 게 뭐냐면은, 일단 이 9번의 이 그 해설 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 정답 없음으로 이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 이제 4번이 정답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자, 어쨌든 간에 이제 B가 최초의 자 소유자고, A라고 하는 놈이 이제 시효 완성을 한 거죠. 네, 점유 시효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가 시효 완성한 상태에서 아직 등기를 아직 넘겨받지 못한 상태에서 D와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면, D가 어쨌든 간에 이제 등기 청구를 해야 되는데, D가 행사하는 이 등기 청구권은 당연히 A의 등기 청구권이겠죠. 네?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요? D는 등기 청구를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직접 못하죠, B한테. 당연히 A가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 이렇게 대위에서 이렇게 청구하겠죠. 대위 청구. 예, 그러한 취지로 이제 써진 게 이제 4번 선다죠. 자, 보시면은 A가 D에게 매도해서 점유를 이전을 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D는 시효 완성을 이유로 B에 대해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그렇죠. 직접 청구할 수는 없고 대위에서 청구하는 거다. 이런 취지로 문제를 낸 거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셨냐면은, 여기서 D가 행사하는 이 등기 청구권이 A의 등기 청구권일 수도 있지만 D, 요놈 자신의 등기 청구권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D한테 점유가 넘어간 다음에 다시 20년이 흐르면은 D가 A에 대해서 직접 청구할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거는 꼬투리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에는 이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이 문제가 이제 싹 다 전항정답 처리가 되었었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예. 분위기가 좀 숙연해지네요. 예. 어쨌든 자, 대위 청구해야 된다는 거, 얘는 등기 청구권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그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5번 선다를 보시면은, 시효 완성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자, 가등기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E라고 하는 놈이 이제 가등기 권리자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A가 시효 취득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또 이제 궁금증이 또 생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A가 시효 완성을 했습니다. 시효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E라고 하는 놈이 자, 가등기 권리자입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A가 시효 완성만 했다라는 사실만으로 A가 소유권자가 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가등기가 유효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 A가 B에 대해서 등기 청구를 해서 등기를 가져왔다. 그러면은 원시 취득으로서 이제 A가 소유권 취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밑에 있던 가등기는 이렇게 싹 말소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자, 그런데 만약에 A가 B에 대해서 등기 청구를 하기 전에, A가 B에 대해서 등기 청구를 하기 전에 이 요놈이 먼저 B에 대해서 본등기 청구를 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E가 먼저 본등기 청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A가 B에 대해서 등기 청구를 한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A는 소유권 취득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E가 본등기 청구를 했어요. 그럼 얘가 이제 소유권자가 되는 거예요. 네? 시효 완성 이후에 얘가 소유권자가 되는 거라고요. 그럼 어쨌든 간에 A가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B한테만 행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E한테 이제 대항을 못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리되십니까? 뭔 말이지? 예, 그렇기 때문에 이 5번 선다에서 가등기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A는 시효 취득할 수가 있는 거죠. 본등기 들어오기 전에 먼저 등기 청구해버리면 시효 취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5번 선다가 틀렸다는 말입니다. 시효 취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이해 안 되십니까? 의리 시효 완성을 했어요. 의리 시효 완성을 했습니다.
시효 완성한 이후에 매매 계약을 통해서 병이 등기를 넘겨받아서 소유권자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병이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을 하고 을은 병한테 대항할 수 없죠.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이라고요. 만약에 을이 시효 중에 아직 시효를 완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이렇게 소유권을 넘긴 상태라고 한다면은 그 이후에 이제 시효 완성을 하고 이에 대해서 등기 청구 행사할 수 있겠죠. 예, 하지만 시효 완성을 먼저 한 다음에 소유권이 넘어갔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병한테 청구를 못 하는 거죠. 갑에 대한 이때는 채권적 청구권이니까요.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자, 똑같은 맥락에서 만약에 시효 완성 이후에 갑이 병에게 저당권을 만약에 설정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을이 갑에 대해서 등기 청구 행사를 해서 소유권자가 된다 하더라도 저당권을 끌어안고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저당권 유효입니다. 예, 얘 지금 정리되시죠? 똑같은 맥락, 요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예?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예, 근데 이 가등기 같은 경우는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셨을 때는 가등기도 그대로 존속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얘는 이렇게 직권 말소가 되냐면은 아직 본등기 청구하기 전이라고 한다면은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했다라고 판사가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직권 말소가 돼버리는 거죠. 이해되세요? 예, 잘 모르시겠으면은 들고 오십시오, 저한테. 그럼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9번 문제를 좀 정리를 해주시고 8번 안 했죠? 8번 보겠습니다. 자, 8번에 보시면은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1번에 시효 취득자는 취득 시효의 완성으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예, 완벽하게 맞는 말이죠. 자, 2번에 시효 취득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이미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시효 완성자가 행사하는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입니까? 물권적 청구권입니까? 채권적 청구권이죠. 채권적 청구권 소멸시효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립니다. 걸려요. 채권적 청구권 소멸시효 걸려요. 하지만 지금 선대에 보시면 점유가 계속되고 있죠.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안 걸리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시효 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면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 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둘 사이에 뭔가 계약이 있었던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3번이 이제 틀린 말입니다. 자, 4번입니다.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를 상대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시효 완성을 하고 나서 보니까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진짜 소유자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자, 을이 시효 완성을 했어요. 등기부를 떼보니까 등기 청구를 해야 되겠죠. 이제 20년 채웠으니까 등기부를 떼보니까 현재 간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봤더니 실제 소유자는 따로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예, 이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과 병이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그래서 원래의 소유자 병이 갑에게 등기를 넘겨줬는데 이후에 뭔가 매매 계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예컨대 뭐 해제가 되었다.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부 상에는 아직 간명의로 되어 있지만 해제가 되면 소유권 자동 복귀되죠. 그러니까 병에게로 소유권이 자동 복귀가 됐다고, 요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을이 등기 청구하려고 보니까 등기부상이 갑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갑에게 등기 청구할 것이 아니라 소유자 병에게 등기 청구를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예, 소유자한테 하는 거예요, 소유자한테. 예. 그러니까 4번 같은 경우는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예, 등기 청구 못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취득 시효 완성 후 시효 취득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에 소를 제기를 했는데 그 후 상대방의 소유를 인정해서 합의로 소를 취하를 했다. 그러면은 시효 이익의 포기다. 뭐 당연한 말이죠. 어쨌든 간에 시효 완성을 한 다음에, 자, 시효 완성을 했습니다. 시효 완성을 한 다음에 갑에게 이제 등기 청구를 하자.
근데 여기서 이 등기 청구를 한다는 게 거의 열이면 열 소송 제기하는 겁니다. 예? 등기 넘겨달라고 하는데 그냥 기분 좋게 넘겨줄 사람이 없겠죠, 당연히. 예? 소송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등기를 넘겨달라고 하는 소송을 의리 제기를 했다가 이거를 취하했다고요. 예. 뭐 갑이랑 합의를 받겠죠. 뭐 돈을 좀 받기로 했다던가. 그래서 이제 이 소송을 갖다가 취하게 되면은 내가 더 이상 소유권을 취득할 생각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소를 취하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시효 이익의 복입니다. 맞는 말이고요. 넘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취득시효가 끝이 났는데 여러분들 취득시효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취득시효. 예,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예, 소유권 파트의 꽃이죠. 취득시효. 잘 정리하십시오. 자, 다음 이제 10번서부터 자, 이제 부합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의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자, 1번에 건물 임차인이 권원회기에서 증축한 부분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은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장할 수가 없죠. 왜 없습니까? 그렇죠. 독립성이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예. 자,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이 건물이 갑 겁니다. 갑의 건물이에요. 이 건물을 을이라고 하는 놈이 임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임차인이 만약에 이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증축을 했다면 이렇게 이 부분만큼 증축했어요. 증축. 이렇게 증축을 했을 때 이 증축한 부분이 만약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임차인 소유죠. 네? 독립성이 있으면 임차인 소유입니다. 임차인 소유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임대차 관계가 끝난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겠죠. 예, 네가 사가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증축을 하긴 했는데 이게 독립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독립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임차인의 소유가 되는 게 아니라 건물의 부합합니다. 부합. 그러니까 갚게 되는 거예요. 갚게. 아시겠어요? 그럼 을은 이제 억울하죠. 부속물 매수 청구 행사를 못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가액 증가가 있다면 유익비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럴 때는 유익비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리됩니까? 예, 그러니까 독립성이 있냐 없냐로 이렇게 딱 판단을 다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은 틀린 말입니다. 예, 소유권 잘 못해요.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위에 1에서와 같이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죠. 독립성이 없으면 행사를 못한다고요. 독립성이 있어야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거죠. 3번입니다. 저당권 설정 이후에 부합한 물건에 대해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음을 약정할 수 있다. 예, 그렇게 약정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저당권 이후에 부합했다 하더라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저당권 효력이 미쳐요. 예? 이게 갑거입니다. 갑거. 갑이 저당권 설정을 했어요. 저당권 설정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만약에 그 증축을 해가지고 이게 부합이 됐습니다. 이걸 부합물이라고 봅시다. 부합물.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저당권 설정 이후에 부합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저당권의 효력이 이 부합물에도 미칩니다. 미쳐요. 네, 미칩니다. 종물에도 미치고 종된 권리까지 다 미치죠. 예, 그런데 만약에 미치지 않도록 당사자가 합의를 했다면 예, 그것도 이제 유효로 봐주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예,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4번입니다. 자연적 원인에 의한 부합이 인정되는 경우는 없다.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상관없어요. 자, 5번입니다. 시가 1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시가 2억 원 상당의 동산이 부합하면, 자, 지금 동산이 더 비쌉니다, 지금. 자, 특이하게 없는 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하는 거죠. 제가 그 좋은 판례 할 때 말씀드렸었죠. 예? 초가집에 다이아가 박혀 있다고 하더라도 다이아 소유자가 초가집을 갖는 게 아니라 초가집 소유자가 다이아 먹는다 그랬죠. 네, 맞습니다.
자, 뭐 정리되시죠? 넘기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갑의 토지를, 자, 무단으로 점유하던 을이, 오늘따라 무단으로 점유하는 놈이 참 많네요. 자, 문서를 위조해가지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한 다음에, 자, 병에게 매도해서 병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 이까지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 판단하셔야 돼요. 소유자가 누굽니까? 소유자 갑입니까? 을이 소유자입니까? 자, 지금 을이라고 자신있게 대답하신 분 정말, 예, 자. 자, 보세요. 자, 첫째 줄에, 알겠어요. 제가 정리드리겠습니다. 을이 문서 위조해가지고 등기했죠? 예?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그렇죠. 무효입니다. 무효.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기라고 하는 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갑의 명의로 최초로 이제 등기가 되어 있죠. 근데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등기를 해야 되는 거지만 이 등기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야 소유권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는 아니라고요. 존속 요건은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을이라고 하는 놈이 갑의 등기부를 이렇게 위조해가지고 등기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위조한 이 등기 무효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소유자는 갑이죠. 예. 자, 그리고 을이 이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해가지고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 병에게로 등기가 넘어갔다. 그러면은 위조 등기 가져온 거기 때문에 병 요놈도 예,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딱 여러분들 보시는 순간 아, 그래도 소유자는 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선다를 보셔야 되는 거죠. 예,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갑은 병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예, 갑이 소유자니까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예, 내놓으라고. 자, 그다음 2번입니다. 갑은 을병을 상대로 각 등기의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왜 없습니까? 있죠. 니네 지금 등기 지금 원인 무효 등기니까 싹 다 말소에 할 수 있습니다. 2번이 정답이네요. 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할 수 있어요. 자, 3번입니다. 갑이 말소 등기 청구로 소유권을 상실한 병은 자, 을에게 이미 지급한 매매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지금 갑이 병에게 말소 등기 청구를 했죠. 그럼 병이 등기를 이렇게 잃어버렸죠. 하지만 이 둘 간의 매매 계약에서 병이 을에게 지금 뭡니까? 대금을 넘겨줬죠. 그거 내놓으라고 할 수가 당연히 있는 거죠. 내놓으라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병이 을을 소유자로 믿었는데 과실이 없다. 뭐 상관없어요. 어쨌든 보호 못 받습니다. 소유권 즉시 취득할 수 없다. 예, 맞는 말입니다. 자, 다음 이게 왜 이렇죠? 등기 공신력이 없어서 그래요. 공신력이. 예. 등기를 신뢰하고 샀더라도 보호가 안 됩니다. 원래 소유자를 보호합니다. 우리 민법은. 자, 5번입니다. 병 명의의 등기 후 선의 무과실로 토지를 10년간 점유하면 병은 그 토지를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자, 이거 어떻습니까? 됩니까? 자, 지금 어쨌든 병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등기는 원인 무효 등기죠. 근데 원인 무효 등기를 기초로 해가지고 이 병이 1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자주 점유, 선의 점유, 그렇죠. 무과실도 있어야죠. 이렇게 되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등기부 취득시효로서 병이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등기부 취득시효죠. 등기부 취득시효에서의 등기는 원인 무효 등기라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원인 무효 등기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10년이 딱 되는 순간 이 무효였던 요게 이렇게 유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갑은 이제 소유권 잃어버리는 거죠. 자, 다음 이제 12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공유가 나오네요. 역시 이 소유권 파트에서 뭐니 해도 이제 이 취득시효랑 공유, 요놈 둘이가 이제 상당히 중요하죠. 자, 보겠습니다.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바로 작년 문제였네요. 자, 1번.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 공유물 처분할 수 있습니까? 공유 처분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자, 지분 처분의 자유는 있지만
자기의 지분은 얼마든지 처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공유물 자체를 지 맘대로 처분 당연히 못합니다. 처분 변경 전원 동의가 필요하죠. 전원 동의가. 1번은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자, 이번에 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지분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어떻습니까? 자, 좀 아리까리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공유할 때 이 사용수익 있죠? 이 사용수익 같은 경우는 지분 비율 범위 내죠?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십니까? 이 사용수익이라고 하는 게 이 돈과 관련된 겁니다. 돈과 관련된 거. 우리 시험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뭐 무단 점유한다거나 뭐 이런 놈들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때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다른 지분권자들 것까지 다 같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고 자신의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토지 공유자들이 뭐 임대차를 해가지고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서 받는 거예요. 예? 다른 애들 것까지 지가 다 못 받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살펴봤을 때 지금 여기서 공유물의 관리 비용이죠. 예, 역시 돈이라는 거예요.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서 내는 거죠. 예. 자, 어쨌든 이 돈과 관련된 거는 지분 비율 범위 내다. 요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따라서 2번 맞는 말이고요. 자, 3번에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 지분의 특정 승계인에 대해서 효력이 미친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특정한 토지를 갑과 을이라는 놈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를 하고 있어요. 자, 각각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다고 칩시다. 네, 3이 아니죠. 자, 2죠. 자, 2. 자, 2분의 1씩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데 갑과 을이 이제 합의를 본 거예요. 합의를. 어떻게 합의를 봤냐면은 갑이 이 토지의 전부에 대해서 토지 전부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내가 이 토지를 갖다가 싹 다 사용을 하겠다라고 갑과 을이 합의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해도 이거 유효입니다. 괜찮습니다. 뭐 지들이 합의한 거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배타적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을의 현재 지분을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고 있는 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합의를 봤던 갑과 을 사이에서 이게 유효하지만 만약에 을이 자신의 지분을 만약에 이렇게 병이란 놈한테 팔았어요. 그럼 이 병 같은 경우는 특정 승계인이죠. 여기서 봤던 이 합의가 병한테까지 미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거니까요.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예? 갑 지원차 배타적으로 싹 다 사용하겠다. 이건 굉장히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고 있는 거죠. 지분권자라면 당연히 자기의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납득이 잘 안 되세요? 예? 자, 지금 요 선다에서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특약, 이게 바로 요겁니다.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전부, 갑이 혼자서 전부 이걸 갖다가 배타적으로 사용하겠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특약인 것이고, 그게 이제 합의를 봤던 당사자 갑을 사이에서는 얼마든지 괜찮지만 승계인한테까지 그 효력이 미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예, 이해되시죠? 예, 좋습니다. 따라서 이제 3번이 틀린 겁니다. 예, 좀 생소한 게 나왔었죠, 작년에. 자, 4번에 봅니다.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제3의 점유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와 사이에서도 적법하다. 자, 지금 여기서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특정 부분에 대한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 이거 누굴까요? 딱 떠올라야 돼요. 이 선달 딱 보는 순간. 그렇죠. 임차인이 딱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예, 대단하시네요. 좋습니다. 임차인이 딱 떠오르셨으면 문제 풀 수가 있습니다. 이 관리 행위 같은 경우는 지분의 과반수를 결정하죠.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 관리 행위 같은 경우는. 자,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에 대해서 한 놈이 만약에 과반수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자, 갑과 을이 이렇게 있는데
갑이 만약에 3분의 2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이 3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관리 행위, 즉 다시 말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뭐 임대차 같은 겁니다. 갑이 단독으로 과반수 지분권자 갑이 을의 동의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단독으로 만약에 병 이런 애랑 임대차 계약 체결 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예, 가능하고 얘는 임차인으로서 유효하게 취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을이 이제 뭐 왈가왈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자, 관리행위 과반수죠. 지분 과반수. 예, 그렇기 때문에 3번도 이제 맞는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분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특정 부분에 대한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라는 이 문장을 보셨을 때 임차인이 떠오르셨으면은 예,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자, 적법하고. 자, 그다음 5번입니다.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배타적으로 점유는 다른 놈 못 들어오게 지 혼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보존 행위죠. 보존 행위.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내려가시면은, 자, 드디어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나오네요. 예. 요 놈 잘 정리하셔야죠. 자, 갑과 을은 X 토지에 관해서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겁니다. 자, 1번에 보시면은, 갑과 을은 자신들의 특정 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다. 공유물 처분을 단독으로 할 수 있겠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까 전에 안 된다 그랬죠? 근데 그건 이제 공유를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예요. 달라요. 자, 우리 문제에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다. 또는 상호 명의 신탁이다. 이런 표현이 딱 등장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딱 그냥 바로 떠오르셔야 됩니다. 대내적으로는 구분 소유고 대외적으로는 뭐다? 공유다. 에?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등기부상에는 이 토지의 등기부상에는 갑과 을이 공유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현재 등기가 되어 있어요. 이까지 이해되시죠? 예? 지금 등기부상에는 지금 공유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지금 갑과 을이 이 해당 토지를 각각 왼쪽 오른쪽 나눠가지고 구분 소유를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에?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공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간 공유로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공유로 봐야 되는 거고요. 대내적으로는 지네들끼리 구분 소유를 하고 있다.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 병이라고 하는 놈이 토지를 무단 점유를 합니다. 이거 대내로 봐야 돼요? 대외로 봐야 돼요? 대내예요? 외예요? 당연히 외겠죠, 외. 예? 요 놈 지금 외부에 있는 놈이잖아요, 요 놈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경우에는 대외로 봐야 되기 때문에 요걸로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병이 만약에 을이 현재 지금 구분 소유하고 있는 요 부분을 만약에 무단 점유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갑이 을이 지금 구분 소유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권적 청구권을 얼마든지 행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보존 행위로서 공유로 봐야 되니까요. 자, 이해되시죠? 예, 근데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현재 지금 갑이 여기에 대해서만 지금 소유를 하고 있고 을이 여기에 대해서만 소유를 하고 있고 이렇게 구분 소유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걸 딱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내적으로는 구분 소유, 대외적으로는 공유. 그러니까 선다에서 이게 과연 대내냐, 대외냐, 그거를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1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 자체에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다. 이렇게 딱 명시를 합니다. 자, 1번에 보시면은 갑과 을은 자신들의 특정 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할 수 있는 거죠. 대내적으로 구분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 부분만 갖다 팔 수도 있는 거라 이 공유와의 차이죠. 이런 게. 예,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에 보시면은 갑의 특정 부분에 대한 을의 방해 행위에 대해서 갑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지금 이것도 내부적으로 봐야 되겠죠. 갑과 을 사이의 문제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갑이 을에 대해서 물권적 정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 3번에 을의 특정 구분 부분에 대한 병의 방해 행위에 대해서. 자, 지금 병이 갑자기 등장을 했어요. 이런 거 당연히 대외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공유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방해 행위에 대해서 갑은 병에게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라고 돼 있는데 이제 있는 거죠. 예, 대외는 공유로 봐야 되니까. 예. 자, 다음 4번 계속 보겠습니다. 정의. 경매를 통해서 을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갑정 사이의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구분 소유가 되려면은 갑과 정이 다시 합의를 봐야 되겠죠. 예, 지금 정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소유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을에서 지금 정으로 바뀌었죠. 예, 그러면 일단 공유가 또 다시 되는 겁니다. 갑과 정 사이의 공유. 자, 5번입니다. 갑이 자신의 특정 구분 부분에 Y 건물을 신축해서 소유한 경우 을이 강제 경매를 통해서 갑의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갑은 Y 건물에 대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어떻게 될까요? 아리까리하죠? 자, 이건 좀 입체적으로 그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자, 갑과 을이 이렇게 지금 현재 구분 소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고 있는 상태인데 갑이 자신이 구분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이렇게 건물을 지었다고요. 이렇게 Y라고 하는 건물을. 그림 잘 그렸죠? 네. 자, 갑이 이렇게 Y라고 하는 건물을 딱 지었습니다. 자, 지었는데 그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을이 강제 경매를 통해서 갑의 지분을 취득했다라고 돼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이 갑이 토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지분에 대해서 병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뭐 채권자가 있었어요. 근데 갑이 돈을 안 갚으니까 갑의 지분에 대해서 요렇게 이제 경매를 넣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지금 건물에 대해서 경매를 넣은 게 아니라 토지, 갑의 지분에 대해서 지금 경매 넣은 겁니다. 예? 자, 이런 상태에서 을이 이 경매에 참가해가지고 이 갑의 지분을 갖다가 낙찰을 받았어요. 예? 경락이 됐다고요. 그러면은 지금 기존에는 갑과 을이 지금 지분을 같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을이 단독으로 이 토지의 소유자가 된 상태인 거죠.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예. 그런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자, 일단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되려면 최초로 동일 소유자여야 되는 거죠. 토지와 건물이. 최초에 동일 소유자였습니까? 그렇죠. 동일 소유자였죠. 예? 이 부분 구분 소유 갑이 하고 있었고 건물도 갑 거죠. 최초로 동일 소유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특정한 이런 채권자의 강제 경매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가 바뀌게 됐죠. 을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건물 소유자 갑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을 하는 겁니다. 정리되세요? 예, 좀 복잡하지만 정리할 수 있죠. 예, 오케이. 예, 따라서 이제 5번도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 자, 다음 이제 14번 보겠습니다. 자,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이것도 작년에 나왔네요. 자, 보시면 1번에 합유 재산에 대해서 합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경우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등기이다. 이게 만약에 공유라고 한다면 이거 1번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합유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돼요. 예, 따라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 2번에 보시면은 합유물에 대한 보존 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보존 행위는 공유랑 합유랑 똑같죠. 각자가 전체에 대해서 단독으로. 3번입니다.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합유물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된다. 맞습니까? 예. 만약에 공유면 어떻게 돼요? 공유면 이렇게 상속되죠. 돌아가시면은. 예. 공유는 상속이 됩니다. 예. 근데 합유 같은 경우는 상속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합유자들 지분 비율로 귀속이 됩니다. 이게 이제 합유와 공유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이 선다 3번이. 자, 다음 4번에 보시면은 부동산에 관한 합유 지분의 포기는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네, 맞습니다. 등기를 당연히 해야 되고요. 5번에 조합체 해산으로 합유 종료한다. 예, 당연한 말이고요. 자, 다음 이제 15번 보겠습니다. X 토지를 갑이 3분의 2 지분까지만 딱 읽었을 때 바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얘가 과반수 지분권자구나. 따라서 지 마음대로 임대차해도 되겠구나. 를 딱 떠올리셔야 돼요. 자, 을이 3분의 1입니다. 등기에서 공유하면서 그 관리 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협의 안 했습니다. 틀린 겁니다. 1번에 병이 갑으로부터 X 토지의 특정 부분의 사용 수익을 허락받아 점유한다. 병이 뭐죠? 병은 뭐한 놈이죠? 그렇죠. 임차인이죠. 임차인 병이. 그래도 된다 안 된다? 되죠. 예, 유효죠. 과반수 지분권자니까 갑이. 자, 을은 병을 상대로 그 토지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못합니다. 예, 어디 뭐 과반수도 안 된 놈이 못합니다. 예, 갑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지금 과반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1번이 바로 정답이었고요. 자, 이번에 갑이 부정한 방법으로 X 토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갑의 단독 명의로 행한 경우 을은 갑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에 관해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맞죠? 을의 지분이 침해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말소 청구 당연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X 토지에 관해서 정명의로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경우 을은 정을 상대로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전부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선다 3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 선다 3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 자,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지분은 3분의 2, 3분의 1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토지를 만약에 이렇게 정이라고 하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지 마음대로 위조해가지고 이렇게 등기를 했다고요. 그럼 당연히 이 등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소 청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뭡니까? 보존행위죠. 보존행위. 보존행위입니다. 보존행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소 청구 같은 경우는 갑이 됐든 을이 됐든 누가 됐든 공유물 전체에 대해서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선다 3번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 4번. 무가 X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예, 또 무단으로 건물 지었네요. 자,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신의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한도 내에서만 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여기다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건물을 딱 지었을 때 갑이 됐든 을이 됐든 이 건물을 철거하라고 물권적 청구 행사할 수 있겠죠. 그거는 보존행위입니다. 갑이든 을이든 누구든 할 수 있어요. 전체에 대해서. 자, 하지만 이 선다에 나와 있는 거는 지금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죠. 손해배상이라는 말이 딱 나왔을 때 바로 사용수익이 생각나셔야 돼요. 돈이죠, 돈. 그러니까 자신의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4번도 맞는 말입니다. 자, 5번에 X 토지가 나대지인 경우 갑은 을의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 건물을 신축한다는 건 뭡니까? 처분 변경이죠. 처분 변경. 예? 처분 변경에 해당하는 거죠. 처분 변경 어떻게 해야 돼요? 처분 변경. 예? 다 지웠네요. 처분 변경은 이제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죠. 예,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건물 못 짓습니다. 자, 좀 정리가 됩니까? 예,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만 조심하시면은 괜찮을 겁니다. 자, 다음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16번. 예, 소유권 마지막 문제입니까? 예, 마지막 문제네요. 자, 16번 보시면은 갑과 을은 X 토지를 각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겁니다. 1번에 갑의 지분에 관해서 제3자 명의로 원인 무효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을은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속는 거죠. 자, 보시면은 갑의 지분에 관해서 갑의 지분에 대해서 침해를 했다고요. 자, 공유에서 지분은 처분의 자유가 있죠. 그러니까 갑의 지분에 관해서는 갑 지 마음대로 지가 알아서 할 일이지 을이 침범할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만약에 공유물 자체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침해를 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바로 보존행위로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지만 요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지분에 관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을이 나서면 안 됩니다. 갑 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취지가 이해가 되시죠? 좀 꼬름한 문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따라서 이제 1번이 이제 틀린 겁니다. 어쨌든 지분이라서 그래요. 자, 이번에 갑이 을의 동의 없이 X 토지 전부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을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X 토지 전부를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보존행위죠. 이게 바로 각자가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나한테 반환을 하고 다시 어떻게 이걸 사용할지 협의해보자.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자, 3번. 갑과 을이 X 토지 각 특정 부분을 구분해서 소유하면서, 자,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죠. 이거 지금. 네, 구분해서 소유하면서, 자, 공유 등기를 한 경우, 자, 갑 자신이 구분 소유하는 지상의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을은 그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철거 청구 못 하겠죠. 지금 구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내적으로 갑은 유효하게 그 건축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4번입니다. 갑이 을의 동의 없이 X 토지 2분의 1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을은 그의 지분 비율로 갑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금 2분의 1에 대해서 지금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돼 있죠. 자, 여러분들 이 공유라고 하는 게 자, 갑과 을이 2분의 1 지분으로 현재 공유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토지에 대해서 갑의 지분이 이 토지 전체에 미치고 을 지분도 이 토지 전체에 미칩니다. 다만 지분을 2분의 1로 나눠 갖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소유권은 한 개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말. 자, 근데 그런 상태에서 갑이 만약에 이렇게 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배타적으로 만약에 점유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갑이 지금 현재 2분의 1에 해당하는 이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이 부분 안에도 을의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을의 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공유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은 자, 갑의 지분을 파란색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토지 전체에 갑의 지분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지분의 형태로. 자, 그리고 을의 지분을 빨간색이라고 했을 때 을의 지분 역시도 이렇게 토지 전체에 이렇게 다 펼쳐져 있다고요. 이렇게 2분의 1씩 나눠서 갖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공유라는 게. 지분의 형태로 나눠 갖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갑이 여기에 대해서 이쪽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게 된다면은 이거는 을의 지분을 침해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렇죠. 침해한 거라는 겁니다. 납득이 되시죠? 예, 좋습니다. 따라서 4번도 맞는 말이고요. 자, 5번에 제3자가 권한 없이 자기 명의로 X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갑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원인 무효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뭐 당연한 말이죠. 이거 맞죠? 예, 보존행위. 각자가 단독으로 전부에 대해서.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소유권이 끝이 났습니다. 쉬었다 하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이제 용인 물건부터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